금발머리에 검은 옷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가는 이 인물. 언뜻 보기엔 전혀 이상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인물의 정체는 남성이며 살인자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올해 초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이 남성의 이름은 카미오카 타카미치. 도쿄 출신인 그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도쿄의 항공국 관제과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그는 140cm 정도의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 태도가 무척 성실했으며 부침성도 좋고 농담도 잘하는 성격이라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2022년 무렵 오사카 이즈미사노시의 항공보안대학으로 부임해 이곳에서 회계과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12월 말 신혼여행을 다녀올 계획에 들떠 있었죠. 그러던 2024년 12월 27일 오후 3시 무렵 신혼여행 전에 재택근무를 전부 끝마친 카미오카 씨였지만 정작 그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그대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한편 이틀 뒤인 12월 29일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아내가 오사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자택에 방문했을 땐 문이 잠겨 있었으며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죠. 결국 아내는 카미오카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2025년 1월 1일 카미오카 씨의 가족들이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가족의 허가하에 카미오카 씨의 자택에 들어서자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카미오카 씨가 신혼여행을 위해 준비한 캐리어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으며 침입의 흔적은 물론 누군가가 실내를 뒤지거나 싸운 흔적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피해자의 마지막 목격 역시도 불분명했던 탓에 수사는 다소 난항을 겪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 실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공무원이 신혼여행을 앞두고 비행기, 숙박까지 다 예약해놓고 자발적 실종을 선택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카미오카 씨가 모종의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이내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같은 건물에 살던 20대 남성 오오키 히로토 씨도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는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한 건물에서 2명이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이 상황에 경찰은 2건의 실종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실종자인 28세 남성 오오키 히로토. 그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신동,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 명문고등학교에 진학, 고등학교 대표로 연구 발표를 할 정도로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엘리트였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명문대학에 진학해 경음악 동아리와 피아노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등 평범한 캠퍼스 생활을 보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대학교 2학년 무렵이 되자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성인업소나 바에서 근무하는 등 엘리트 코스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었다 보니 그는 점점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고 이내 우리 돈 1,800만 원 정도의 빚이 생겨 수도세조차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러다 갑자기 모습을 감췄던 것이죠. 경찰은 실종된 오오키에 대해 탐문 수사를 벌이던 와중 그가 살던 건물 주민들이 하나같이 그에 대해 2024년 11월쯤인가? 밤에 엘리베이터나 편의점에서 자주 봤어요. 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째려본 적도 있었죠. 라며 상태가 이상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경찰은 건물 근처의 CCTV 영상을 입수, 분석을 시작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CCTV 분석 결과 실종자 중 한 명인 오오키로 추정되는 인물이 2024년 12월 28일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히가시 오사카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된 것이죠. 이 영상은 실제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고 금색의 긴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캐리어 위에 있는 이 하얀 물건, 분석 결과 이건 대용량 아이스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카미오카 씨의 금전 내역을 조사하자 1월 10일에
누군가가 그의 카드로 우리 돈 5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것이 밝혀졌죠. 결국 경찰은 오오키가 카미오카 씨를 살해한 후 캐리어에 넣어 히가시 오사카 근방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25일 경찰이 나라현과 오사카의 경계에 있는 이고마산 일대를 수색하던 도중 산속의 폐가에서 머리가 없는 몸통, 손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시신의 신원이 바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친족의 도움을 받아 유전자 감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 카미오카 씨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한편 같은 날 용의자인 오오키의 행적 또한 밝혀지는데요. 그는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초의 해안 절벽 명소인 산담베키 근처를 배회하던 도중 수상한 남성이 3시간째 기웃거린다 라는 행인의 신고 덕분에 그 자리에서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또한 체포 당시 그의 가방에는 소량의 불법 약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오키는 발견되지 않은 머리 부분을 유기한 장소를 진술했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머리는 물론 운반에 사용했던 대용량 아이스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는 강도살인 및 시신 손괴, 유기죄로 재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가 밝힌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오후 4시 무렵 카미오카 씨는 자택근무를 마친 뒤 신혼여행을 위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오오키는 미리 준비한 금발의 긴 가발을 뒤집어 쓴 뒤 카미오카 씨의 자택에 방문해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 정도와 현금 카드를 훔친 뒤 피해자의 욕실로 시신을 끌고 가 머리와 양팔, 다리를 분리했습니다. 참고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였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시신을 대형 캐리어에 나누어 담은 후 오사카 미나미의 남바 근처에서 출발해 히가시 오사카 산속 폐가에 시신을 유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오키는 머리 부위를 별도의 장소에 유기했는데요. 유기 장소는 피해자의 집에서 도보로 약 12분 정도 걸리는 한 폐건물이었으며 이곳에서 머리는 물론 아이스팩도 함께 발견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두 번째 CCTV를 보시면 첫 모습 때와는 다르게 캐리어 위에 올려둔 아이스팩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발도 벗었고요. 아무튼 오오키는 최초 조사 단계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목을 졸라 죽였다 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그는 정신감정 끝에 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금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서 조금 소름 끼쳤던 부분은 머리 부위를 아이스팩으로 냉장 보관시켰던 점인데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어떤 추리 소설에 나왔던 트릭이었는데 아이스팩을 이용해 시신의 사망 시간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이를 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식이었죠. 다만 이런 올드한 트릭은 요즘같이 CCTV와 블랙박스가 깔린 시대에는 그다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방에서 나온 불법 약물을 기반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해도 이미 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심신미약인 인물이 ATM에서 멀쩡하게 현금을 인출한다? 아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카미오카 씨는 키가 140cm 정도로 무척 작은 편이었고 범인인 오오키는 키가 160cm 정도였는데 평소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생각해보면 2024년 11월 무렵부터 애초에 집 근처를 배회하며 타겟이 될 만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찾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폰으로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는 태세를 가져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부디 범인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한편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